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황인찬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 사이로 넘어가는 가을철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증가합니다. 호흡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인 기침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방해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데요. 그리고 증상이 오래 지속될 경우 가슴 통증과 구토, 천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마스크 착용은 물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 대자연병원 호흡기센터 오윤정 센터장과 함께 만성기침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기침입니다. 일반적으로 3주 이내의 기침은 급성, 3주에서 8주 동안 진행되는 기침은 아급성 기침이라고 하며 8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바로 만성 기침인데요.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도 감기 등 호흡기 질환으로 폐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기내과 전문의 오윤정 센터장과 함께 만성 기침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가는 기침과 감기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감기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보통 오래 간다 하더라도 3주 이내의 기침은 급성 기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급성 기침의 원인은 감기도 있고 부기동염이나 기관지염, 폐렴과 같은 원인들이 있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감기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 폐렴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일 이상 열이 지속되고 기침과 이 화농성 객담, 가래의 색깔이 좋지 않을 때는 폐렴인지 빨리 확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면 좋을까요? 네, 기침이 오래 가면 혹시 폐암이 아닐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폐암과 같은 심각한 병을 나타내는 암시하는 어떤 증상, 경고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한 45세 이상 흡연가가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목소리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 숨이 찰 때, 원인 모르는 미열이 지속되고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엑스레이 검사 이후에 이상이 없는데도 3주 이상 지속적으로 기침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주 이내의 기침은 보통 급성 기침이고 8주 이상 되는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주에서 8주 그 사이를 아급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이 감염 후 기침 과민성 때문입니다. 이 기침 과민성이 발생을 하면 이제 찬바람이나 에어컨, 먼지, 이런 연기, 냄새 이런 거에 대해서 목이 자극이 돼서 간질간질하면서 발작적인 기침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침 감염성은 대개 일과성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보통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8주 이상 지나도 이런 기침 감염성이 회복되지 않을 때는 다른 원인을 찾는 만성 기침의 원인을 찾는 검사들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침이 이렇게 계속될 경우에는 병원에서 주로 항생제 처방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항생제 복용하면 치유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항생제를 써야 빨리 낫는다고 감기인데도 항생제를 달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감기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죠. 특히 감기 같은 경우도 보통은 3주 이내에 호전되기 때문에 3주 이상 가는 기침인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보다는 기침 과민성을 줄여주는 그런 약들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오래가는 기침이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독감 다 이제 전염성이 강하죠. 보통은 5일에서 7일이 지나면 그런 전염력이 거의 소실이 됩니다. 근데 2주 이상 하는 기침인데도 전염력이 강한 질환들이 결핵하고 백일해입니다. 아하. 백일해는 100일 동안 기침한다고 해서 백일해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영아들, 이제 어린아이들한테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백일해의 30%는 성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백일해는 특징적인 증상이 이제 2주 이상 발작적인 기침을 하고 그다음에 기침을 하다가 이 구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특징적인 것은
숨을 들이마실 때 흡 하는 소리가 나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는 백일해를 의심해서 빨리 격리 처리하고 치료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요즘 백일해가 많이 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이하의 영유아를 이제 밀접 접촉하게 되는 성인인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접종이 미리미리 지속돼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8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기침이라고 하셨는데 이 만성기침의 원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성기침의 기준은 소아인 경우는 4주를 잡고요. 성인인 경우에는 8주 이상 가는 기침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만성기침의 이제 3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상기도 기침 증후군, 천식,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성기침 원인의 80~90%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어떤 환자분들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불쌍한 분이 그렇게 계시군요. 네, 또 이제 어떤 원인 질환을 찾을 수 없다면 혹시 당뇨약,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일부 드물지만 약제로 인한 기침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할 경우에 약제를 중단하고 다른 약제로 변경해서 기침이 호전되는지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성기침 원인 중에 상기도 기침 증후군, 저에게는 조금 낯선 용어인데요. 이거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상기도 기침 증후군은 상기도가 하면 비염, 부비동염, 인후염과 같은 것이 원인이 돼서 기침을 하게 되는 걸 총칭해서 부르는 거고요. 대개는 증상들이 콧물, 코막힘,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이 전혀 없이 마른 기침만 하면서 목에 뭔가 걸린 것 같고 가래가 걸려서 이물감이 자꾸 느껴져서 뱉어내는데 나오지는 않고 이런 증상만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면 입안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 본인은 비염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입 안에 이 점액성 분비물이 목 뒤로 인후에 붙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두가 이제 조약돌 깔아놓은 것처럼 오돌도돌하게 변화된 모양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몰라도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계실 수도 있군요. 네, 본인이 비염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죠. 콧물이 앞으로 흐르거나 재채기, 콧물, 콧막힘 증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목에 뭔가 있는데라는 증상만 호소하시는 그런 비염 환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만성기침의 원인을 알려면 어떤 검사를 진행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흉부 엑스레이하고 부비동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정밀 검사로는 흉부 CT, 기관지 내시경, 폐기능 검사, 호기 산화질소 검사, 객단 검사 등이 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는 만성기침의 1차 검사로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검사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대개 객혈이 있거나 폐암이 의심돼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많이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 진행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기침, 그리고 천식으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기침이 좋아지지 않을 때 기관지 속 안에만 병변이 있는 혹이나 기관지 결핵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CT나 엑스레이로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으로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식, 익숙한데 지금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드는데요. 천식은 정확히 어떤 질병일까요? 천식은 기관지 질환인데요. 큰 기관지가 아니고 폐 안에 있는 작은 새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만성 염증 때문에 기관지가 반복적으로 좁아져서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기관지가 붓고 그다음에 기관지 근육이 수축하면 기관지가 좁아지거든요. 이로 인해서 숨이 차거나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기침이 생긴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네, 천식이 만성기침이 굉장히 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은 감기만 걸려도 기침이 너무 오래 가고 이제 숨이 차고 밤에는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밤에 더 기침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일 때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숨찬 천식보다는 기침만 나는 천식이 더 많고요. 대개 이제 이런 마른 기침, 객담이 없는 마른 기침이 발작적으로 한 번 시작되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야간에 심해지는 양상이 있을 때는 천식이 아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천식이 유전적인 질환인지도 궁금합니다. 천식은 어릴 때부터 생기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네,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유병률이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소아천식은 유병률이 한 5에서 9%, 성인은 한 3% 정도 됩니다. 하지만 노인 천식인 경우에는 6에서 8% 정도로 다시 높아지네요. 올라가기 때문에 노인과 소아에서의 천식 유병률이 높죠. 하지만 요즘에는 50대 이하 천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들은 과거보다는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 미세먼지 이런 영향들이 많이 나빠졌고 옛날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신선식품보다는 가공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서 장내 미생물 환경도 좋아지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이런 천식이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천식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보통은 혈액 검사나 CT가 정상이면 병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식은 폐 기능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검사는 폐 기능 검사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후에 12% 이상 폐 기능이 좋아지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폐 기능 검사가 정상이다. 그러면 천식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걸까요? 아까 숨찬 천식인 경우에는 기본 폐 기능 검사로도 진단이 잘 되는데요. 기침형 천식은 기본 검사가 정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기관지 유발 검사를 통해서 기도 과민증을 평가해서 정상보다 기도 과민증이 많이 증가해 있을 때 천식으로 진단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인분들은 폐 기능 검사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도움이 되는 다른 검사 방법들도 있을까요? 네, 이 폐 기능 검사라는 게 굉장히 세게 들이마셨다가 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내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협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노인분,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호기 산화질소 검사가 있습니다. 호기라고 하면 내쉬는 숨에 산화질소 농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대개 이제 일정한 속도로 10초 내지는 6초 정도만 불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서 소아나 노인들이 검사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다만 이 산화질소 농도 검사라는 거가 천식의 특이적인 거는 아니어서요. 임상적으로 천식이 의심이 되면서 이 농도가 정상은 25 ppb 이하인데 50 ppb 이상으로 높게 측정이 될 경우에는 천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되고 나면 천식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네, 천식은 꾀병하고 비슷합니다. 좋아지면 다 나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천식도 당뇨나 혈압처럼 만성 질환입니다. 쭉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많군요. 네, 그렇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당뇨 환자분들도 식이 조절이나 이 운동요법을 통해서 약 없이도 당 조절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천식도 이런 염증 치료를 조절을 충분히 잘하면 약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는 경우에 스테로이드가 몸에 해로운 약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가 천식 때 치료하는 흡입형 스테로이드는 바르는 스테로이드라든지 먹는 스테로이드하고 달리 기관지 점막에만 붙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거의 체내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일부 설사 조금 흡수된다 하더라도 바로 분해되기 때문에 매일 평생 쓰더라도 전혀 몸에 해롭지가 않고요. 노인부터 소아, 임산부까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식하면 흡입제를 사용해서 좀 치료를 한다 그런 게 있는데 밖에서 하기에 눈치도 보이고 좀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먹는 천식약으로 치료하면 어떤가요? 네, 일부 먹는 천식약으로 되어 있는 약물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 항르코트리안제라든지 잔틴계열 이런 경구 약물이 있는데요. 효과가 흡입제에 비해서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흡입제를 쓰지 못하는 소아나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네뷸라이저에 들어가는 흡입 약물을 가지고 같이 병합 치료를 하는 것이 천식에는 훨씬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천식은 이렇게 꾸준히 치료만 받으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 완치의 개념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완치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조절이 된다라고 없어지는 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군요. 네, 그래서 염증 조절이 잘 되면 약을 중단할 수 있고 그래서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네. 그럼 천식 치료의 단계도 있을까요? 네, 천식 치료하면 가끔 오신 천식 환자분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흡입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천식의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보통 4단계로 시작을 하고요. 4단계에서 조절이 잘 되면 단계를 낮춥니다. 조절이 잘 안 되면 단계를 올리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를 낮추어서 2단계까지 내려갔는데 증상이 전혀 없이 유지가 잘 되면 끊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증상이 있을 때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없어도 조절이 잘 될까지 꾸준히 치료하고 천천히 단계를 낮추는 거가 중요합니다. 네, 그럼 천식 치료를 처방해 준 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천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흡입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맞는지 생각했던 것보다 교육이 잘 안 되면 흡입기를 이상한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흡입기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 그리고 증상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증상에 비해서 약의 용량이 너무 낮지는 않은지를 먼저 평가를 해서 다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하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용량이 낮다고 판단해서 용량을 단계를 중간이나 고용량으로 올려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올바른 흡입기 사용법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흡입기는 크게 가루형으로 되어 있는 DPI 제제하고 분무형으로 되어 있는 MDI 제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약물이 최대한 폐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방법이 차이가 나는데요. 가루형 제제는 빠르고 깊게 흡입을 해야지 잘 들어가고요. 분무형 제제는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숨을 5초에서 10초 정도 참았다가 내쉬어야만 합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네, 거꾸로 반대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좀 천식에 좀 좋은 운동이 있는지, 그리고 뭐 운동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숨이 차는 질병이다 보니까 더욱더 걱정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천식이 조절이 잘 되는 상태에서는 모든 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절이 잘 되지 않는데 폐활량을 올리겠다고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천식의 악화 요인이 되거든요. 특히 천식이라는 것이 기독 과민성이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찬 공기라든가 건조한 공기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있는 겨울철, 그다음에 새벽 운동 이런 것들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천식 환자 환경 관리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꽃가루 많은 날에는 당연히 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틀잖아요.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이 휘발성 유효화물이 꽤 많습니다. 보통 요즘에 집마다 이제 방향제, 방향제라든가 향초, 디퓨저 이런 걸 해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휘발성 유효 화합물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 하더라도 잠깐씩의 환기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또 담배를 끊었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침이 심해서 담배를 끊었지만 계속해서 기침이 나오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기침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금연했다가 다시 담배를 피워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기관지에는 섬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 섬모의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이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흡연이 이 섬모의 기능을 둔화시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때는 섬모의 기능이 약해져 있다가 금연을 하면 섬모의 기능이 돌아오면서 그동안 폐에 쌓여있던 각종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해지는 과정이군요.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래가 많이 늘고 가래가 느니까 기침을 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정상화되기 때문에 금연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는 꼭 한번 참아보고 증상을 보면 되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만성 기침이 있으신 분들을 고쳐야 할 생활 습관 어떤 게 있는지 안내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호흡기 점막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가 답입니다.
호흡기 점막은 코부터 인후, 기관지까지 호흡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으로 쉬는 숨이 아니라 비강호흡, 코로 숨을 쉬고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짝 건조해 있고 목이 아프다라고 하면 수면 동안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비염이 없다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코 점막 안에 비염 때문에 좁아져 있고 코가 아닌 입으로 나도 모르게 쉬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되게 코로 쉬어야 건조한 공기가 가습이 되고 따뜻해져서 기관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기관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그러기 위해서는 습도도 유지가 중요하죠. 물도 많이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습도를 체크해서 적정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는 촉촉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 시간에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오윤정 센터장과 함께 만성기침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단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로 겨울부터 이른 봄에 유행하는 독감은 일반 감기보다 증세가 심하고 발열, 전신 통증, 근육통, 두통 등을 유발합니다. 더구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만성 질환자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예방접종 후 약 2주가 지나야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늦어도 이번 달까지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